네, 11월 27일이네요.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은 이제 파이썬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종류,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개발 환경 구성 뭐 이런 이야기들은 뭐 했었고요. 환경 구성, 그 다음에 그 변수, 그리고 이 변수에 대한 종류를 데이터 타입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연산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 이 흐름 제어 규칙 중에 조건문과 반복문 두 가지가 있었고요. 조건문 같은 경우는 if라고 하는 구문으로 표현을 했고, 반복문은 while이라고 하는 구문으로 표현을 했죠. 자,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요, 반복문의 또 다른 형태인 for라고 하는 구문입니다. 이 포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배포됐던 자료에서 지금 포문 내용은 남아있죠? 네,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에서 살펴볼 내용은요, 포문은 while문하고 다르게 반복 범위를 설정을 해요, 기본적으로. 물론 while문도 조건을 명시하긴 하지만 결국은 그 조건이 범위를 충족하는 조건이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포문을 사용했을 때 연속성 자료형, 리스트나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하고 이제 어우러서 다른 형태의 포문이 또 생겨요. 그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포문 형태를 보죠. 자, range라고 하는 함수, 우리 그 내장 함수 봤을 때 수열을 만드는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range 함수를 만들면은 숫자들의 열이 생성이 되죠. 그걸 이제 반복을 사용할 범위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반복을 수행해요. while문 같은 경우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포문은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것들이 한 줄에 모두 표현되기 때문에 while문보다 좀 편해요. 그래서 어떤 변수값을 명시하고요. in, range, 시작값, 종료값, 그리고 증가값. 증가값을 따로 명시하지 않으면 플러스 1이 설정이 되고요. 프로그램 구문 설명할 때 대괄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는 생략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코딩할 때 대괄호를 표기하는 건 아닙니다.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생략됐을 때 식별될 기본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자, range에서 0,10이라고 지정하면 0부터 10까지 아니죠. 파이썬에서 범위를 지정하면은 종료값은 항상 그 왼쪽 것까지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0부터 9까지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이 단원에서 제시하는 예제들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봤었던 while문의 예제를 그대로 포문으로 변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구문의 차이를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자, 기본 포문이에요. x가 range 1부터 10일 전까지 증가량이 따로 설정되지 않으니까 일씩 증가겠죠. 그러니까 포문은 변수에 대한 변화가 그 변화 범위가 한 줄에 그냥 다 파악이 돼요. x는 1부터 10까지 일씩 증가. 그럼 이제 요 x 자리에다가 1부터
10까지 대입하면서 10번 실행하는 거죠. x 1부터 10까지 반복 출력합니다. 넘어가죠? 이번엔 구구단이에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인풋 함수가 먼저 동작을 해요. 함수 두 개가 중첩해서 있으면은 안에 게 먼저 실행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7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을 하는데 이거는 숫자가 아니고 문자열이었죠. 그래서 숫자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int 함수로 문자열 한번 가공을 합니다. 그러면 x에 저장되는 거는 숫자 타입의 7이죠. 자, 입력값은 7입니다. 라고 한번 형식 문자 맞춰서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빼기 기호를 30번 반복하라고 했으니까 구분선의 역할을 해줘요. y는 1부터 10 전까지 1부터 9까지가 되는 거고 1씩 증가죠. x는 지금 7이라고 입력을 받았으니까 고정값이에요. 근데 이 y에 들어가는 게 1부터 9까지가 됩니다. 그럼 z는 7 곱하기 1부터 7 곱하기 9까지가 되는 거고요. 이 반복이 진행되는 동안 x는 좀 전에 말했다시피 7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x값 대입한 이후에 x값이 변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죠. 고정이 된 거죠. y는 반복문 안에서 변하죠. 1부터 9까지. z도 y에 따라서 결과값이 계속 바뀌겠죠. 이거를 하나씩 매칭시켜서 출력을 하면은 구성이 되죠. 이거를 while문으로 했을 때는 y는 초기값 1, 10보다 작다. y가 10보다 작은 동안 z는 x 곱하기 y, 뭐 프린트 이렇게 되고 여기에 지금 암묵적으로 숨겨져 있는 증가량 플러스 1이라는 거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y 플러스 이퀄 1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구성하는 요소를 나눠서 직접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포문은 이게 이렇게 한 줄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while문하고 포문하고 사용 빈도를 보면은 포문이 압도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아요. 뭐 9대 1이라고 봐도 무관해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정리하는 게 좀 부담됩니다 라고 하시면 사실 while문은 버려도 돼요. 뭐 실무만 목적으로 한다면 뭐 어디 시험 문제라든지 뭐 평가하는 데서 while문을 다룰 줄 아는지가 평가 기준이라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실무만 놓고 본다면 그냥 포문만 주구장창 써도 문제는 없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합계 구하기. 합계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반복문 시작 전에 합산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해야 된다는 거였죠. 지금 여기서는 반복 범위 안에서 그 반복되는 값들의 총합을 구할 건데요. 그래서 총합을 구하기 위해서 sum이라는 변수를 먼저 0이라고 세팅을 해 놓습니다. x값은 1부터 10일 전까지니까 1부터 10까지 증가량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으니까 1씩 증가죠. 자, 그럼 x가 1부터 10까지가 되는 거니까 sum 플러스 이퀄 1부터 10까지를 해주면 돼요. 그럼 sum이 1증가, 2증가, 3증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x가 1일 때 0에서 sum이 x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0이 1만큼 증가. 그래서 1. 그 다음에 x가 2일 때 1이 2만큼 증가니까 3. 그 다음에 3이 3만큼 증가니까 6. 6이 4만큼 증가 10. 이게 x가 10일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그 과정을 출력한 거예요. 자, 값의 변화 단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range 함수의 세 번째 파라미터를 설정하면 됐었죠. a가 0부터 50 전까지니까 0부터 49까지 10씩 증가해요. 그러면 a의 변화량은 0, 10, 20, 30, 40. 여기서 10이 더 커지면 50이 되니까 범위 초과이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가 되겠죠. 감소도 가능해요. 10부터 0 전까지. 10부터 0 전까지니까 1까지. 마이너스 2씩 감소. 그럼 18, 6, 4, 2. 여기서 2가 더 빠지면은 0이 되는데 0이라고 하는 거는 반복 범위를 벗어나니까 아웃. 그럼 이만큼의 값이 산정이 되죠. 금요일날 보셨던 예제랑 다 똑같은 거예요. 일부러 똑같이 해놨어요. 비교해 보시라고. 자, 금요일에 봤던 거니까 뭐 금방 적응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더 내용을 진행할게요. 포문은 리스트를 처리하는 거에 굉장히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을 해요. while문 같은 경우는 뭐 i는 0이라고 하고 i가 len 어떤 리스트 얘 길이보다 작은 동안 i가 1씩 증가. i가 1씩 증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리스트의 길이가 5개였다. 뭐 5, 10, 15, 20, 25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len은 5니까 i의 범위는 0부터 4까지 1씩 증가. 이 반복 범위가 0, 1, 2, 3, 4라고 하는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 규칙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리스트의 i번째에 접근하면은 배열의 리스트의 원소를 모두 탐색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이걸 그대로 포문에다 갖다 놓으면은 i는 0부터 리스트의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len 리스트를 걸면은 5 전까지니까 4까지란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i의 범위는 0부터 4까지 1씩 증가가 되는 거죠. 여기서 리스트의 i번째 접근하면은 여기서도 리스트 원소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while문하고 동일한 거예요. 자, 이렇게 반복문 안에서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처리하는 거는 약간 고전이에요. 특성은 리스트의 인덱스가 0부터 길이 빼기 1만큼 존재한다는 특성을 활용한 거예요. 근데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리스트의 탐색 방법 두 번째는요. 그냥 이 리스트를 in에다 걸어버려요. 그러면 i가 50, 15, 20, 25가 돼요. 차례대로. 원소가 여기로 바로 할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방식보다 훨씬 간단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몰빵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방식은요. 원소를 탐색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만약에 조건이 리스트에서 짝수 번째 원소만 합산해라 라고 해버리면은 지금 위쪽에 있는 포문에서 i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인덱스죠. 아래쪽의 포문에서 i가 의미하는 거는 원소예요. 리스트의 원소. 아이템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i라고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째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는. 현재 출력되고 있는 i가
리스트에서 몇 번째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조건에 그 리스트의 위치 몇 번째 항목이다라는 그 내용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라면은 이 방법을 써야 돼요. 위치에 상관없이 그냥 싹 다 처리해도 된다라고 하면 이걸 써도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나는 뭐 하나 버리고 다른 거에 몰빵하겠다라는 식의 접근은 안 돼요. 자, 시즌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시즌스의 길이를 가져와요. 그럼 사이즈는 4네요. 그럼 레인지 0, 사이즈 4. 그러면은 i의 범위는 0부터 3까지가 되죠. 1씩 증가고요. 자, 그럼 출력하면서 i 0, 1, 2, 3, 4였죠. 0, 1, 2, 3이었죠. 그러면 0번째 연소, 1번째 연소, 2번째 연소, 3번째 연소. 그리고 s에 들어가는 거는 시즌스의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둘, 셋, 넷. 그래서 리스트의 원소를 탐색해서 출력합니다. MSG라고 하는 리스트가 파이썬 is 굿이라고 돼 있을 때 리스트에다가 MSG를 걸어버리면 i가 그냥 파이썬 is 굿이 돼요. i를 직접 출력하면 원소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세 번째 글자를 출력해라라고 하면 그걸 처리할 방법은 없어요. 자, 그럼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리스트에 대해서 총점과 평균. 총점을 구할 때는 그냥 몇 번째 항목인지 중요한 게 아니고 싹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반복문의 리스트를 직접 거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총점을 구할 변수고요. 그럼 이 V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인덱스예요, 원소예요? 원소죠? 100, 82, 98, 76, 51이 돼요. 이걸 미리 준비한 변수에다가 합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산된 점수에서 리스트의 길이로 나눴어요. 여기서는 뭐 정수 부분의 목만 구했는데 뭐 평균 구할 때 난 정수가 아니라 소시점까지 갈 거다라고 하시면 슬래시 하나만 쓰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총점과 평균을 구해서 출력을 한 겁니다. 어떤 거는 인덱스만 취하고 어떤 거는 원소만 취하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게 에너미레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리스트를 주면은요, 얘가 차례대로 포문에다가 반환값을 구조분해해서 받은 거예요. i와 v로 반환을 해줍니다. i는 리스트의 인덱스고요. v는 원소값이에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얘를 에너미레이트라는 함수한테 리스트를 바로 걸면 i는 0, 1, 2, 3, 4, 5가 돼요. v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부산이 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인덱스와 밸류 값을 전부 이렇게 탐색을 하는 기능이에요. 나중 가면 요거만 쓰게 되더라고요. 얘는 몰빵해도 돼요. 자, 포문은 반복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연속성 자료형의 탐색을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요. in 하고서 리스트를 바로 거는 방법이 있었고 in 한 다음에 에너미레이트 함수한테 리스트 주는 거. 이런 방법도 있었죠? 자, 포문에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함수. 왠지 포문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 형식은 문자열, 리스트, 튜플, 정수. 자, in 하고서 여기 직접적으로 쓸 수 없는 형식.
그쵸, 정수죠. 리스트가 되면은 튜플도 되는 건 당연해요. 연속성 자료형이라고 했으니까 문자열도 돼요. 만약에 여기 문자열을 걸면은 변수에 한 글자씩 차례대로 와요. 자, 원소의 인덱스와 키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함수. 3번이죠. 자, 1교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실습 제가 10시 20분까지 잡을게요, 일단. 그 다음에 10분 쉬는 시간 있고요. 뒤에 연구과제 하나 있는데, 요거까지 해서 10시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값을 이제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팩토리얼은 어떤 숫자가 주어졌을 때 1부터 그 숫자까지의 곱을 의미하는 거래요. 그럼 주어진 숫자를 기준으로 1부터 그 숫자까지 증가하면서 계속 곱하면 되겠네요. 자, 임의의 정수 x를 입력받아서 그걸로 팩토리얼을 출력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임의의 숫자 x를 입력받아야겠죠? x는 input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입력을 받고요. for i in range 1부터 x까지 곱해야 되니까 반복은 x 플러스 1까지죠. x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서 총 합이 아니라 이번에는 총 곱을 곱해야 돼요. 자, 구하려고 하는 수가 f라고 할 때 이 f를 0으로 초기화하면은 백날 곱해봐야 말짱 도루묵입니다. 1로 초기화해야죠. 그래서 f에다가 i를 계속 곱하면 완성이 되죠. 자, 7 팩토리얼을 구해보면은 5040 나오네요. 자, 필요하신 분들 필기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포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